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후속 공격 실습을 위한 C2 통신 환경 구축 실습이라는 주제로 실습 교육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속 공격, 즉 포스트 익스플로이트 단계는 표적 네트워크에 대한 거점 시스템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거점 시스템에 악성 코드를 유입시킨 후 C2 서버를 오퍼레이션을 전달할 수 있는 환경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수업의 학습 목표는 후속 공격 실습을 위한 표적 시스템과 원격 통제 서버의 통신 환경 구축입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다루는 주요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터 프리터 페이로드 기반 백도어 악성 코드 제작 및 표적 시스템 설치. 두 번째, C2 서버 구동 및 표적 시스템 원격 통제 환경 테스트입니다. 자, 그럼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속 공격 실습을 위한 환경 개요입니다. 후속 공격은 표적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단말 혹은 시스템의 통제 권한을 탈취한 이후에 수행되는 다양한 공격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본 실습 환경은 공격자 시스템이 표적 시스템에 통제 가능한 백도어를 실행시켜서 C2 시스템과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오퍼레이션이 제대로 전달되는 환경이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이하는 본 코스에서 실습하기 위한 가상자원 네트워크 토폴로지입니다. 실습의 안정성과 편의를 위해서 모든 시스템들을 동일한 서브넷에 배치하였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는 외부 네트워크, 즉 비실내 네트워크와 내부 업무망 네트워크가 보안 솔루션을 통해서 구분되어 있는 편입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점선은 사실 실제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의 개념을 따서 본다면 방화벽이나 아니면 IPS, UTM 같은 보안 솔루션들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할 텐데요. 근데 저희 실습 환경에서는 그렇게 실제와 비슷하게 구축을 해 놓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망이 무거워지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네트워크가 복잡해지면 그만큼 장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 실습 환경은 네트워크 망을 단순하게 설정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실습 환경들은 동일한 네트워크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습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공격자 시스템은 백도어의 연결을 수신할 수 있는 C2 서버가 동작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표적 시스템은, 즉 윈도우 10은 백도어로 사용될 악성 코드가 실행되고 있어야 하고요. 공격자 시스템의 C2 서버와 원격 세션을 연결하고 있어야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본 강의를 통해서 실습을 완벽하게 수행을 하셨다면 공격자 시스템인 칼리 리눅스에서 표적 시스템이 윈도우 10에 대한 원격 쉘을 획득하고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환경이 완료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백도어로 사용할 악성 실행 파일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악성 실행 파일을 생성할 때는 공격자 시스템, 즉 칼리 리눅스에서 실행을 할 텐데요, 생성을 할 텐데요. 이때 사용할 도구는 MSF 베놈이라는 도구입니다. 이 MSF 베놈은 메타스플레이 프레임워크의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해당 그 도구, 즉 명령어를 실행을 하면요, 우리가 backdoor.exe라는 파일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될 텐데요. 이때 사용하는 명령어는 매우 길기 때문에 실제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가상 환경은 공격자 시스템 칼리 리눅스 환경이 되겠습니다. 공격자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터미널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터미널을 실행할 때는 좌측 상단에 있는 Activities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되겠는데요. 윈도우 운영 체제로 보면 실행 버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터미널을 검색하셔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을 검색해서 실행을 해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터미널 창이 보이게 되는데요. 이 터미널 창의 디렉토리 위치는 저와 여러분이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우리 작업 디렉토리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작업용 디렉토리를 만들어 두었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그 작업용 디렉토리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change 디렉토리 명령어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change 디렉토리 루트의 홈 폴더 경로에 post exploitation이라는 폴더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폴더에는 파일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제가 사전에 그 테스트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backdoor.exe 악성 코드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실행한 악성 코드 파일도 존재하고, 그리고 C2 서버를 구동하는 데 사용할 스크립트도 존재하고요. 그리고 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readme.txt 파일도 존재합니다. 이 안에는 명령어들도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msf venom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악성 코드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드미를 읽어 보시면요. 이 안에 msf venom 명령어를 입력해 두었습니다. 편의상 입력해 둔 명령어를 복사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피하고요. 그리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msf venom 명령어는 옵션이 굉장히 길죠. 그 페이로드 옵션을 먼저 확인을 해보면요. 이 페이로드 옵션은 페이로드의 유형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리버스 커넥션을 수행해주는 페이로드를 선택했는데, 그 리버스 커넥션에서 CNC 서버랑 통신을 할 때 HTTPS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페이로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PS 시스템에서 이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면요, 그 악성 코드는 저희가 준비한 C2 서버, 즉 여기는 이제 칼리 리눅스의 서버가 구축이 될 텐데, 그 서버에 연결 요청을 하고 HTTPS 통신을 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L호스트는 백도어 입장에서죠. 악성 코드 입장에서는 접속할 C2 서버가 되겠습니다. 즉 칼리 리눅스의 IP가 되겠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시스템의 I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L포트는 접속할 CNC 서버의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즉 칼리 리눅스에 리스닝하는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F는 산출될 페이로드 데이터의 포맷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옵션인데요. exe 포맷으로, 즉 p 파일 포맷으로 추출하겠다는 의미죠. 저희가 윈도우에서 실행할 실행 파일 형태이기 때문에 exe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O 옵션은 파일에 산출될 파일의 이름을 지정하는 옵션입니다. 엔터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실행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실행이 완료되면 작업 디렉토리 내 backdoor.exe라는 파일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P 파일입니다. 윈도우의 실행 파일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어려운 건 없으시죠? 네, 그럼 다음입니다. 자, 이제 생성한 실행 파일을요, 윈도우 운영체제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이제 윈도우 운영체제하고 이 칼리 리눅스는 둘이 지금 통신이 가능한 형태인데, 어쨌거나 윈도우에 파일을 업로드해야 되기 때문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의 서버를 구축하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다운로드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윈도우 운영체제의 서버를 구동시키고 칼리 리눅스에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저희는 이 후자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윈도우 운영체제 10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 10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환경은 표적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악성 코드가 실행이 되는 거고, 저희 시나리오 상으로는 정상적인 그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의 PC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 PC 안에 악성 코드를 업로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서버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HFS라고 하는 간이 웹 서버를 실행시킬 텐데요. 실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원래 일반적으로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 웹서버입니다. 이 웹서버가 공유하고 있는 웹
서버상의 자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래는. 근데 지금 랩이라고 하는 폴더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건 여러분이 탐색기를 실행시켜서 C 드라이브에 랩이라는 폴더를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랩이라는 폴더는 우리가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폴더입니다. 즉 파일을 업로드했을 때 아무 곳이나 업로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랩이라는 폴더를 하나 임시로 만들어 뒀고요. 이 폴더 안에 아까 만들어둔 backdoor.exe를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랩이라는 폴더를 드래그 앤 드랍해서 간이 웹서버인 HFS에게 전달을 하면요. 이 HFS는 폴더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폴더를 우클릭하시고 Properties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이 폴더로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이 가능한데요. 우리 편의상 계정 같은 것들은 만들 필요 없고 접근 통제나 그냥 누구나 다 업로드할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요.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원격에서 악성 코드를 업로드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공격자 시스템, 즉 칼리 리눅스로 전환하겠습니다. 네, 공격자 시스템에서 웹브라우저를 실행시키겠습니다. Activities 버튼을 누르시고 그리고 크롬을 실행시키겠습니다. 네, 크롬은 해당 운영체제 빌트인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http 192.168.10.50 네, 이 주소는 윈도우 운영체제에 있는 웹서버의 주소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랩이라는 폴더가 보이죠? 이 랩이라는 폴더를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은 제가 테스트 용도로 이미 backdoor.exe라는 악성 코드를 업로드해 두었는데요. 여러분은 만약에 이 파일이 보이시지 않을 경우에는 방금 전에 만들어 두었던 악성 코드 실행 파일을 업로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업로드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파일을 선택한다는 메뉴를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루트 홈 폴더에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 폴더에 들어가셔서 backdoor.exe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로드할 파일이 선택이 됐죠. 그리고 업로드 버튼을 누르면 backdoor.exe 저희가 지정해 놓은 파일이 윈도우 운영체제 랩 폴더 이하에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업로드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윈도우 운영체제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업로드에 성공했을 경우에는 이 랩 폴더에 backdoor.exe 프로그램이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향후에 실습할 때도 만약에 이 파일을 손상시켰거나 실수로 아니면 삭제했을 경우에 다시 윈도우 운영체제 이 backdoor.exe를 업로드 하실 때 지금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공격자 시스템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격자 시스템에서는 여러분이 CNC 서버를 구동시킬 차례입니다. CNC 서버는 마찬가지로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의 모듈을 사용을 할 건데요. 제가 미터프리터 리버스 http handler.rc라고 하는 파일을 사전에 만들어 두었습니다. 이 내용은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의 스크립트 파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설정 내용이 좀 긴 것 같은데요.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라인을 보면 메타스플로이트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멀티 핸들러를 이제 사용한다고 지정을 했고요. 그러니까 핸들러를 C2 시스템을 이제 C2 서버를 랑 관련된 모듈을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C2 시스템 중에 무엇을 쓸 거냐인데 그때 이제 미터프리터 리버스 HTTPS 모듈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제 백도어의 연결을 수신할 때 사용할 그 모듈이 리버스 HTTPS 미터프리터 타입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게요. 저희가 윈도우 운영체제한테 악성 코드를 전달했었죠. 그 악성 코드가 리버스 HTTPS 미터 프리터 타입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신을 받아주는 CNC 서버와 악성 코드가 동일한 타입의 페이로드를 사용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CNC 서버의 설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CNC 서버는 어떤 IP와 포트를 리스닝 할 거냐, 지금 그거를 지금 지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부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여기에 스테이지 인코더에 시카타가나이라고 하는 그 인코딩 모듈을 지정했는데요. 이게 시카타가나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여러분이 C2 서버를 구동을 하시고 나중에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그 백도어가 연결이 되면요. C2 서버에서는 윈도우 운영체제한테 페이로드를 실제로 전송합니다. 정확히 하셔야 될 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미터 프리터 리버스 HTTPS 핸들러는요. 처음에 그 백도어.exe의 수신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페이로드 본체를 다시 윈도우 운영체제, 즉 희생자 시스템의 백도어.exe한테 전달을 합니다. 즉 백도어.exe는 사실상 악성 행위를 하는 코드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이제 스테이징 방식이라고 해서 그 동작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만 가지고 있고 이후에 C2 서버랑 연결을 해서 필요한 공격 코드들을 다 메모리에 로딩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카타가나이라고 부르는 이 모듈은요. 전달할 페이로드, 악성 행위를 하는 페이로드를 인코딩하거나 암호화하는 모듈인데요. 당연히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는 디펜스 이베이전, 즉 보안 솔루션들에 대한 탐지 가능성을 낮추기 위함이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실행되는 이제 명령어는 오토런 스크립트 명령어에 마지막에 스마트 마이그레이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지금 백도어는요. 윈도우 운영 체제에 있는 백도어.exe는 프로세스 형태로 동작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프로세스 형태로 동작하면서 C2 서버인 이 칼리 리눅스랑 커넥션을 맺게 될 텐데요. 프로세스가 덩그러니 스탠드얼론으로 돌아가면서 커넥션을 맺고 있다. 이것은 참 노출이 많이 되어 있다는 의미겠죠. 발견하기도 쉽고. 그래서 보통 마이그레이션 옵션을 쓰는데요. 이 마이그레이션 옵션은 다른 프로세스 인젝션 기술을 통해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도어.exe가 스탠드얼론으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정상적인 프로세스의 메모리 공간에 악성 코드를 이제 주입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exploit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요. 이 명령어는 앞에 있는 세팅들을 이제 동작시키는, 즉 트리거 역할을 하는 명령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exploit 명령어가 동작하지 않으면요. 앞에 있는 세팅들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네, 그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MSF 콘솔, 이 메타스플로잇 콘솔 프로그램의 이름입니다. -R, 저희가 스크립트 파일을 로딩하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비터프리터 리버스 HTTPS 핸들러를 파일을 지정을 했습니다. 네, CNC 서버가 금방 실행이 됩니다. 지금 이 내용들을 보시면 스크립트 파일에 입력이 된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보이고 있죠. 네, 이렇게 CNC 서버가 구동이 된 이후에 여러분이 하실 일은 윈도우 10으로 가셔서 희생자 시스템으로 가셔서 백도어.exe를 실행시키시는 겁니다. 우클릭하시고 오픈하셔도 되고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행을 하면 CNC 서버로 연결을 시도하겠죠. 네, 그래서 다시 지금 칼리 리눅스로 오면요. 지금 CNC 서버가 연결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세션 하나가 오픈되었다고 나옵니다. 세션 하나가 오픈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네, 그리고 이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까지 나오는데요. 자, 보면 일단 수신이 제대로 되었다면 여러분이 연결된 세션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션스-L 옵션을 사용하시면요. 세션스-L 옵션은요. 현재 연결된 세션들을 리스트업 해주세요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표적 시스템이 한 개이기 때문에 뭐 세션이 하나밖에 보이지 않겠지만 표적 시스템이 뭐 10개다 아니면 20개다 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세션들이 20개, 10개 이렇게 쭉 나열이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여러 개의 좀비 시스템들을 붙잡고 있는 형태고 그 좀비 시스템들을 내가 선택해서 오퍼레이션을 내릴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이 핸들러는 즉 CNC 서버는 멀티 세션을 동시에 통제할 수 있는 핸들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간단하죠. 세션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세션으로 진입을 바로 하겠습니다. 이제 I 옵션을 줄 텐데요. 이 I 옵션은 인터랙티브 옵션입니다. 대화형 콘솔을 실행시키겠다는 의미고 그 옆에 세션 아이디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몇 번 세션, 몇 번 좀비 시스템을 통제할래라고 지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고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이제 해당 좀비 시스템의 콘솔로 진입을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미터 프리터 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죠.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헬프 명령어를 입력하시게 되면 미터 프리터 쉘에서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 명령어들이 이제 보이게 될 텐데요. 네, 옵션들만 보더라도 그 악성 행위 공격을 하는데 사용되는 많은 그 옵션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캠을 녹화한다든가 아니면 키로깅을 한다든가 그 외에 뭐 운영체제에 있는 그 ID 패스워드 해시 값을 덤프한다던가 하는 공격자가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많은 그 명령어 옵션들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뭐 향후에 다른 강의에서 포스트 익스플로이테이션과 관련된 많은 얘기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공격 행위를 본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P config. 이제 IP config라는 명령어는 그 해당 시스템에 대한 그 표적 시스템에 대한 네트워크 설정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명령이죠. 네,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운영체제 IP가 확인이 됩니다. 네, 이것 외에도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cmd.exe 이제 커맨드 쉘을 실행시키고 싶으시면 쉘이라는 명령어를 실행시키면 해당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cmd.exe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엑시트 하면 다시 미터 프리터 쉘로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다시 background라는 명령어를 실행하게 되면 현재 통제 중인 1번 세션, 윈도우 운영체제 세션을 다시 그 뒤로 미뤄두고 핸들러, 멀티 핸들러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나가게 되죠. 그럼 이제 이 멀티 핸들러 상태에서는 다시 다른 좀비 시스템들 혹은 다른 표적 시스템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리스트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2번 세션에 연결되어 있는 좀비 시스템, 다른 좀비 시스템이 있다. 그럼 이제 2번 혹은 3번을 선택해서 이제 통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설명은 다 드렸고요. 오늘의 강의 내용을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는 후속 공격은 표적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단말 혹은 시스템의 통제 권한을 탈취한 이후에 수행되는 다양한 공격 행위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본 강의에서는 원격 통제가 가능한 실습 환경을 구축했고 구체적으로 공격 행위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구축하는 것이 목표인 수업입니다. 그리고 원격 통제를 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메타스프로이 프레임워크의 MSF Venom이라는 프로그램을 썼고요. 악성 코드 생성 용도로 썼죠. 그리고 이제 멀티 핸들러 모듈 C2 서버 용도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메타스프로이 프레임워크에 있는 이제 도구나 모듈들입니다. 그리고 본 실습을 통해서 구축된 환경은 향후에 후속 공격, 즉 포스트 익스플로잇의 필수 요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 수업에서 다루는
구축 방법을 잘 숙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